제인의 곡가는 한국 문학,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1810년대의 음울한 겨울 하늘 아래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운 어느 날 어린 소녀 제인 에어는 웅크린 채 게이츠헤드 저택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밖으로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작은 몸은 두꺼운 옷 속에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10살 남짓의 나이였지만 제인의 얼굴은 이미 세상의 냉대에 익숙해진 듯 굳어 있었고 깊은 눈빛 속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게이츠헤드 저택은 그녀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외숙모 리드 부인은 제인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자녀들인 존, 엘리자, 조지애나에게는 온갖 사랑과 보살핌을 쏟으면서도 제인에게는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외숙모의 냉혹한 눈길과 사촌들의 조롱 속에서 매일을 버텼습니다. 특히 사촌 존은 제인을 괴롭히며 폭력을 일삼았고 그날도 존은 제인을 향해 책을 던져 이마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어린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반항은 곧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리드 부인은 제인을 끌고 가 붉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붉은 방은 외삼촌 리드 씨가 세상을 떠난 방으로 어린 제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새빨간 커튼과 벽지, 차가운 대리석, 난로, 거대한 침대가 놓인 방 안에서 제인은 몸을 떨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며 이곳에서 고립된 채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린 영혼 속에서 분노와 고독이 뒤엉켜 하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는 다짐이 어린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며칠 후 리드 부인은 제인을 기숙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제인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는 로우드 학교로 떠났습니다. 로우드 학교는 자선으로 운영되는 기숙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비와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낡고 삭막했으며 아이들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고 위생은 열악하여 병이 돌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인은 인생의 빛이 되어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교장인 템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면서도 품위 있는 여성으로 아이들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제인은 템플 선생님에게서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고 세상에 여전히 선함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동갑내기 친구 헬렌 번즈였습니다. 헬렌은 조용하고 신앙심 깊은 소녀로 어떤 불공평한 처벌이나 모욕도 묵묵히 받아들이며 초연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복수나 분노는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인은 헬렌을 통해 인내와 용서라는 가치를 배우게 되었지만 그 가르침은 곧 깊은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았고 헬렌은 병에 걸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헬렌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마주한 제인은 삶의 무상함을 깨달으며 헬렌이 남긴 평온한 미소를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 미소는 제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위안이자 신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인은 로우드에서 8년을 보냅니다. 그중 6년은 학생으로 나머지 2년은 교사로 일하며 실력을 쌓고 자립심을 길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한 제인은 신문에 가정교사 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었고 곧 한 부유한 저택에서 어린 소녀를 가르칠 교사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인 손필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고풍스럽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출신의 활발한 소녀 아델 바랑스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저택의 살림을 맡은 가정부 페어팩스 부인의 친절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델은 밝고 명랑했지만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내면에 자리 잡은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보호자이자 저택의 주인 에드워드 로체스터는 자주 저택을 비웠기 때문에 제인은 그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황혼역, 제인은 우연히 길에서 한 남자를 돕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그 남자는 거칠지만 매혹적인 기운을 풍기는 인물이었고 그는 바로 손필드의 주인 로체스터였습니다. 로체스터와의 첫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곧 제인의 솔직하고 지적인 성격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는 제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더불어 로체스터의 강렬한 눈빛과 내면에 끌리며 그에게 깊은 호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필드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묘한 웃음소리, 알 수 없는 사건들, 불길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제인에게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 사건에서 로체스터는 제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으나 그는 사건의 진상을 숨기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저택의 창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날 제인은 처음으로 로체스터 씨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그의 태도 속에서 드러난 미묘한 온기는 제인의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설렘과 혼란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부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의식이 무너지고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체스터 씨는 종종 제인을 부르곤 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그녀에게 책을 읽어달라 부탁하거나 정원 산책을 함께하며 한참 동안 묵묵히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제인은 그의 존재가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자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로체스터 또한 그녀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폭풍이 몰아치는 저택의 정원에서 두 사람은 운명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인, 당신은 나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고 폭풍 후 소리마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약혼 소식이 퍼지자 저택의 하인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술렁거렸습니다. 평범한 가정교사였던 제인이 이 저택의 주인과 약혼한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로체스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 사랑은 어떤 비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로체스터 또한 제인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인을 위해 새로운 드레스를 준비하고 보석을 선물하려 했으나 제인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사랑이 외적인 장식 없이도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제인은 매일 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듯한 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불안감으로 치부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인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로체스터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으나 눈빛은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부와 신랑으로서 서약을 맺으려는 그 순간, 성당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로체스터 씨는 이미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인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로체스터는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저택의 로체스터의 미쳐버린 부인 버사 메이슨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녀가 저택의 다락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인의 귀에는 그의 말들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로체스터는 결국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의 강요로 결혼했지만 버사의 집안 내력인 정신 이상을 감춘 그 결혼은 지옥과 같았다 했습니다. 버사의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며 폭력과 광기로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녀를 돌볼 책임감 때문에 결코 그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로체스터는 그녀를 다락방에 감금한 채 간병인을 붙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인을 사랑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으나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로체스터를 사랑하고 있었으나 양심과 신념이 그녀를 그 곁에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진실임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저택의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체스터는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제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보다 도덕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 로체스터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제인, 나를 떠나지 마시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저택을 떠났습니다. 돈도 목적지도 없이 떠난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이 로체스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가을의 찬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달빛이 황량한 들판을 비추는 가운데 제인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로체스터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불에 데인 상처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비록 떠나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인은 그날 밤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작은 새처럼 저택을 빠져나와 황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고 달빛은 고독한 여정의 길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왔기에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양심의 목소리에 따랐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고독을 동반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인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황야를 헤맸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 없었고 몸을 의지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그녀를 잠식해갔으며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가슴은 고통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로체스터 저택으로 돌아갈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제인은 돌아가 사랑하는 로체스터의 품에 안길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손필드 저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제인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쓰러질 듯 마주한 집은 한적한 시골 목사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녀를 맞이한 이는 세인트 존 리버스 목사와 그의 두 자매 다이애나와 메리였습니다. 세 남매는 제인의 처참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인은 그들의 집에서 안식을 얻었고 한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세인트 존 목사는 강직하고 차가운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열정보다는 사명감과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의 학식과 지성을 알아보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인은 그의 소개로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자신만의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인은 자신이 더 이상 로체스터 저택의 가정교사가 아닌 작은 마을의 교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로체스터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채워졌음에도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식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내쫓다시피 했던 외숙모가 죽음의 언저리에서 이미 오래전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해줄 친척이 연락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세인트 존과 그의 자매들이 바로 자신의 먼 친척들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녀는 가난한 고아에서 부유한 여인이 되었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존 목사는 제인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으나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동반자로서의 기대였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인에게 자신의 사역을 함께할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나 제인은 그 청혼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인, 당신은 강한 여인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도로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결심에 차 있었지만 제인의 마음은 그 말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아닌 의무와 사명만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사랑 없는 헌신의 길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되고 새로운 가족과 재산까지 얻게 되었지만 가슴 한켠의 공허함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제인, 제인. 그 목소리는 분명 로체스터의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에 실려온 듯한 그 부름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로체스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제인은 세인트 존에게 결정을 전했습니다. 저는 인도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제 마음은 없습니다. 세인트 존은 실망했으나 제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인은 로체스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별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손필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저택의 모습은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택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화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쳐버린 로체스터의 아내 버사가 저택에 불을 질렀고, 로체스터는 그녀를 구하려다 두 눈을 잃고 한 손마저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버사는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인은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로체스터가 처한 상황에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체스터가 머무는 저택 근처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눈먼 남자가 된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하고 피폐해 있었지만 그가 제인을 느꼈을 때의 그 기쁨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인 당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제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예요, 로체스터 씨. 이제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왔어요. 로체스터와 제인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갈라져 있던 두 영혼은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고, 눈앞에 놓인 현실의 고통과 상처마저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로체스터는 한쪽 눈을 잃고 한 손마저 불편한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인은 그의 곁에서 사랑을 실천할 힘과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결정을 한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진정한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당이나 귀족적 장식을 뒤로하고 가까운 친척과 몇몇 믿을 수 있는 친구들만 초대한 가운데 서로에게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제인의 눈에는 기쁨과 한없는 사랑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게이츠헤드 저택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포, 로우드 학교에서 겪었던 고난과 상실, 손필드 저택에서의 설렘과 비밀, 그리고 홀로 떠돌았던 시골 마을의 날들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로체스터의 불편한 몸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그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로체스터 또한 제인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의지하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정에는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인과 로체스터는 첫 아들을 맞이하며 부모로서의 기쁨과 책임을 동시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저택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인은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결핍과 고통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모든 상처가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제인의 내적 성장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속에서 배운 강인함, 로우드 학교에서 배운 인내와 자비, 손필드 저택에서의 사랑과 아픔, 시골 마을에서의 독립과 자존심 회복, 이 모든 경험이 제인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로체스터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이며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자리 잡은 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깊은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로체스터는 과거의 오만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한 남편으로 변화했고, 제인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부의 방해나 신분, 과거의 상처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련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인은 스스로의 삶의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기억하되 그것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과 지혜를 길러준 삶의 일부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제인과 로체스터는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정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순간 제인은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의미 있었음을 깊이 느낍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제인은 속삭였습니다. 로체스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